또 우리의 트럼프 형님이 대형 사고라기보다 실행 옮겼지요. 자, 여기에 대해서 논란도 많고 말도 많고 한데, 한번 보겠습니다. 4월 2일, 한국 시간으로는 4월 3일, 미국 시간으로는 4월 2일, 트럼프가 상호 관세라고 한국 사람들 번역하는데 상호 관세 아닙니다. 상호 관세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호혜 평등의 법칙에 의해서 나도 올릴 테니까 너도 올려라. 상호 간에 협약을 해서 올리는 게 상호 관세잖아요. 저걸 왜 저렇게 번역하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내용이 원래 것을 보면 보호 관세입니다. 미국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이 그동안 세율적으로 불만이 많다. 너가 나한테 불합리하게 많이 가져간 거 많지 않냐. 세계 제일의 무역수지 적자국이 미국입니다. 다른 나라 같으면 그 정도의 적자가 나면 버티지 못할 건데, 미국은 그러면 세계 최고의 무역수지 적자국인데 어떻게 살아있냐. 이번에 트럼프의 정책과 동일한 라인에서 봐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소비국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소비를 통해서 자본주의 제일 핵심적이고 제일 기본적인 걸 제일 잘 지키는 나라입니다. 자본주의는 소비를 먹고 사는 나라거든요. 소비를 줄이면 그 나라의 자본주의가 망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 소비를 줄이고 있잖아요. 돈이 없어서 줄인 것도 있지만 돈이 묶여서 줄인 게 더 많거든요. 이 소비 지향적으로 살아야 자본주의는 항상 발전을 하고 자본주의는 유지가 됩니다. 그렇듯이 내가 너무 저축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 몇 번 했는데,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소비 지향적인 나라로서 잘 살아왔기 때문에 무역 수지가 적자가 돼도 내수가 돌아갔기 때문에 괜찮았던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생각해 보니까, 내수가 돌아가는 거는 좋은데, 그 무역 수지의 적자를 메우고 그 내수를 메우기 위해서 미국이 이제 큰 두 가지 경제 딜레마를 안고 있는데, 제일 큰 게 채권 발행이 너무 많았던 겁니다. 한마디로 국가 재정에 엄청나게 많은 빚이 있는 겁니다. 이 빚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 빚을 줄이려고 하면 내수만 돌아가면 안에서 돈이 도는 거잖아요. 그래서 빚이 줄어들지가 않아요. 왜? 적자가 계속 나니까 돈을 찍어내야 되잖아요. 근데 미국은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사실 돈을 찍어내도 돼요. 그래서 뭘 하더라도 돈을 찍어내가지고 계속 해왔는데, 그래서 그게 엄청나게 됐던 거고, 특히 바이든 행정부 2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앨런이라는 그 재무장관이 엄청나게 많은 빚을 찍어냈어요. 돈을 찍어내가지고, 그것 때문에 사실 말 못하게 문제가 많거든요. 2년 동안 찍어낸 거 보면 장난 아니게 많습니다. 이거는 한국에는 보도가 안 돼서 그렇지. 그것 때문에 트럼프 일을 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본인이 생각해낸, 그리고 본인 참모들이 생각해낸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관세를 받던 겁니다. 한마디로 무역 수지를 흑자로 바꿀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네. 무역 적자가 안 나지 않고 무역 흑자가 난다고 해서 미국이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잖아요. 미국은 아시다시피 제조업 기반이 이제는 약한 나라예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 미국에는 제조업의 종사하는 인구가 2천만이 안 됩니다. 특히 뭐 천몇백만의 그 러스트벨트 몇 개 있잖아요. 그거 제외하고는 미국은 제조업이 왕성하게 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수출보다는 수입이 많은 나라예요. 수입에서 그냥 대충 쓰는 겁니다. 자기들 돈이 많으니까. 그래서 수출을 통해서 무역 흑자가 되면 당연히 돈을 벌어들이겠죠. 그런데 미국은 무역 흑자를 할 수가 없는 나라예요. 수출할 게 그다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다변화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출해서 돈을 남길 품목이 수입에서 돈을 쓰는 품목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무역 흑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수출을 통해서 돈을 벌어들이잖아요. 반대라고 생각하십니다. 우리나라의 제일 큰 수출 시장이 미국이고 중국이잖아요. 우리는 거기다 물건을 팔고 돈을 벌어서 국부를 쌓아갔던 건데, 미국이 만약 그 행위를 하는 순간 전 세계가 다 쫄쫄쫄 굶겠죠, 그죠? 근데 사실 미국이 생각해보니까 자기들이 무역 흑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팔 게 없으니까. 그러면 돈을 벌어들여야 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돈을 써야 되는데, 우리 집 가정에 돈을 써야 되고, 우리 식구들 먹여 살려야 되는데, 내가 식구들 먹는 생활비 여러분들 다 들어가고 쓴단 말입니다. 한데 내가 팔 게 없어. 돈을 어떻게 거다 드려야 됩니까? 뭐 한국말로, 부산말로 삥 뜯어야죠. 그가 온나? 한마디로 보세를 내라. 그게 관세 정책이 된 겁니다. 근본적으로. 미국 경제가 갖고 있는 적자, 재정 적자, 한마디로 미국 채권 발행을 많이 해놨거든요. 그 채권 발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특히 그 앞에 바이든 행정부에서 앨런이 했던 게, 보면, 단기 채권을 너무 많이 발행했어요. 단기 채권 발행이 많다고 하는 건 뭡니까? 기본적으로 만기 도일이 가깝다는 거잖아요. 가깝다는 건 뭐냐면 앨런이 바이든 행정부 때 그 단기 채권을 발행하면 그 단기 채권 언제 돌아옵니까? 자기 행정부 때는 돌아오지 않아요. 그거 돌아오는 게 전부 다 트럼프 행정부 돌아와요.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미국에 돌아오는 이 채권을 갚아야 되는 겁니다. 갚으려면 두 가지가 있어요. 국채를 발행하든 다시 하든지. 근데 또 하면 또 이자가 붙잖아요. 안 그러면 돈을 찍어내야 되는데 FED 미 연방 재정에는 FED에서는 연방준비위원회에서는 파웰이 이걸 낮춰야 되기 때문에 인플레를 물가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돈을 더 안 찍어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의 카드를 한 겁니다. 최상은 아니지만 사람들은 그냥 왜 트럼프가 왜 자꾸 저런 발행을 하느냐만 가지고 공격을 하는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 경제 안에 인플레를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미국 경제를 안정을 시켜야 되는데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찾은 게 물론 최선이 아니에요. 최선이 아니지만 최악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관세를 통해서 했을 때 그 관세 영향 안 받으니까 난 그냥 관세 낼래 하는 나라가 사실은 내지 않겠다고 저항하는 나라보다 많다는 겁니다. 사실은 미국, 베트남 이런 생산국들은 있잖아요. 관세 좀 올라도 사실은 팔 수 있어요. 왜냐하면 워낙 싸기 때문에 자기들이 공급하는 물자가. 전보다 수익이 좀 떨어질 뿐이지 위험한 지경은 아닙니다. 다만 그 물건을 사다 쓰는, 그러니까 테무에서 늘 사다 쓰고 쉐인에서 사다 쓰는 미국인들이 이제는 비싼 값으로 주고 사다 써야 된다는 것이요. 근데 한번 싼 거 사다 쓰는 사람이 다른 걸 살 수가 없고, 그리고 그걸 대체할 만한 제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산국이 그런 물품을 생산하는 곳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럼 트럼프의 보호관세 정책은 과연 누구에게 이득이 되는 것일까? 미국 국민에게 이득이 되는 것일까? 아니면 세계 시민에게 이득이 되는 것일까? 장기적으로 볼 때는 미국 국민들에게도 크게 이득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물가가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대부분을 수입해서 쓰는 나라이기 때문에 수입품 전체가 물가가 오르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 관세를 잘 아셔야 될 게 한 나라만 때린 게 아니고 전 세계 같이 다 때렸잖아요. 그래서 한 군데 있잖아요. 호주 밑에 무슨 제도가 하나 있는데 그 섬에도 관세 10%를 때리는데 우스갯소리로 나오죠. 그 섬에는 빙하하고 펭귄밖에 없는데 펭귄한테 관세를 때리냐. 이렇게 비꼬는데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기도 그러니까 한마디 이런 거잖아요. 호주에서 나오는 호주 옆에 있는 그 섬에도 무엇인가가 생산돼서 원산지 표기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독도 있는데 독도를 만약에 관세를 매기지 않으면 독도에 생산돼서 그 재료로 들어갈 때 그걸 세금을 안 먹이는 거잖아요. 그 원가에 부담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것까지 포함을 시켜놔야 돼요. 전 세계를 촘촘하게 다 해놔야 돼요. 그래야 관세를 때릴 때 아주 문제가 안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때려 넣는 거고, 거기서 한 개라도 호주에서 어떤 제품을 만들 때 들어가는 게 뭔가 있을 거라고 있기 때문에 거기가 파괴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거 안 하고 막 놀린다고 트럼프 실수했다 이러는데 펭귄밖에 없는데 펭귄한테 관세를 매기냐. 그게 알고 말하면 나쁜 놈이고 모르고 말하면 무식한 거예요. 펭귄한테 관세를 때리는 게 아니라 그 섬에서 나오는 단 하나의 하다못해 돌멩이 하나, 그 섬에서 모래 하나라도 갖고 와서 제품을 만드는데 활용을 하거나 사용을 했다면 거기는 세금이 부과돼야 되는 겁니다. 그만 빼고 그럼 그거 빼면 그거 조세 피난처가 되잖아요. 세금 안 내는 곳이 되잖아요.
그래서 해난 겁니다. 왜냐? 한마디로 저는 반대로 생각했거든요. 와, 정말 촘촘하게 전 세계를 다 걸어놨구만. 저기가 그 섬이 호주에 뭔가가 되고 있다는 거 자료가 나와 있으니까 할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아, 이게 대단하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됐냐? 자, 미국 입장에서 나름 보호장치입니다.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나라와 나라끼리 전쟁이 무역 세금 전쟁이 붙으면 관세 전쟁이 붙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 캐나다하고 미국이 한다. 그럼 캐나다에서 못 판다. 그럼 캐나다에서 미국 걸 사다 쓰다가 미국 거 안 쓸래. 다른 나라 거 사 쓸래. 할 수가 있죠. 그럼 얘는 우리는 미국이 우리한테 25% 때리니까 우리는 가면 미국보다 세금 작게 내는 옆에 뭐 프랑스라든지 영국에 사 쓸래. 이렇게 했어요. 자, 그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트럼프는 전 세계 모든 나라에다 관세를 때려놨기 때문에 이건 뭐냐면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모든 물품은 관세가, 그러니까 원가가 다 올라간다 보시면 돼요. 전 세계에서 생산하는 모든 물품의 원가를 25% 올렸다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간단하게. 관세를 다르게 생각하면 25% 올린 겁니다. 캐나다는 좀 더 맞아서 문제지만, 캐나다가 미국에 미국에서 수입하던 게 원래는, 수출하고 수입했던 게 있잖아요. 미국에 수입하던 게 100원이었어요. 근데 관세 25%를 올리니까 나는 너가 안 쓸래 해야 됐잖아요. 너가 안 쓰겠다. 근데 내가 가면 나 프랑스나 다른 나라 거 쓸래. 뭐 영국 거 쓸래. 영국도 관세를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영국이 관세를 맞았다고 하는 것은 영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것만 비싼 게 아니고 영국에서 만들어낸 제품 자체가 단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국의 사수도 똑같은 가격입니다. 한마디로 트럼프 이번 정책은 전 세계 모든 물가와 전 세계 모든 수출 수입품의 가격을 동반 상승시킨 겁니다. 동반 상승시켰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다른 나라를 이렇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테러를 차단하고 안에 다 넣어놓고 내 말 들을래? 안 들을래가 된 겁니다. 내 말 들을래? 안 들을래가 되니까 어떡합니까? 듣든지 안 가면 싸우든지. 안 그러면 뭐 에콰도르나 엘살바도르처럼 다른 방법을 찾는 거죠. 아, 예, 관세 뭐 사실 우리가 뭐 파는 거 바나나밖에 없는데 알겠습니다. 대신에 다른 수익원을 찾지요. 발빠르게. 실리아 명분 어떻게 얻었습니까? 엘살바도르가 대표적이잖아요. 범죄자 다 받아들일게. 인당 얼마씩 주세요. 오케이, 줄게. 200명 받아들이면 거의 300몇십, 인당 1억, 2억 가까이가 1년에 받기로 했으니까. 인당 2억 가까이를 받기로 했으니까. 현금이 들어오잖아요. 대충 부산말로 망까이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런 방법을 썼고, 멕시코 같은 경우는 협상을 자꾸 하려고 하고, 왜냐하면 멕시코는 사실은 자국의 물품을 생산하는 것보다 외국에서 들어온 공장, 특히 중국이나 다른 나라, 한국도 마찬가지고, 공장을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이걸 통해서 수출을 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북미 협정이 있어서 그냥 편하게 됐는데, 멕시코에 사실 관세를 때리는 게 아니잖아요. 미국도 알잖아요. 중국이나 한국이 멕시코에 공장을 둬가지고 관세를 우회해서 싸게 팔았던 거죠. 물론 한국과 미국은 FTA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호 관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요거조차도 싸게 하려고 중국이나 한국은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것도 하지 마라. 멕시코 너희 새끼야. 그거 하면서 무증만 하는 게 아니잖아. 그 차 안에 그런 걸 통해서, 그런 루트를 통해서 너 마약 팔잖아. 이 말이거든요. 캐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캐나다가 펜타닐 많이 안 판다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캐나다에 많은 중국인들이 들어가 그 경로를 통해서 펜타닐이 엄청나게 수입이 되고 있어요. 그건 이미 나와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국경을 맞대는 그 두 곳에서 너무 많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약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외에 기타 등등도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걸 규제를 크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제가 미국 편을 드는 게 아니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최선의 선택은 아니지만 차선책을 선택한 겁니다. 네. 다 올려놓고 내 말 듣든지 협상할래? 그러니까 지금 일주일 협상 기간 줬잖아요. 협상할래? 아니면은 자, 그냥 관세 맞을래? 너가 올린다고 더 올린다. 우리는 언제든지 올릴 준비가 돼 있다. 같이 가보자. 이게 뭐냐면 그 가게 장사하는 거 똑같잖아요. 근데 옆 가게에서 만두값을
100원, 1000원에 팔다가 할인 950원이래. 다음날 바로 900원, 850원, 800원. 더 이상 못 내리는 한 곳이 지잖아요. 그럼 일단은 이 사람은 독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누가 끝까지 버티느냐인데 과연 기축통화국인 미국을 상대로 버틸 수 있는 나라가 얼마나 될까? 꼬장은 부릴 수 있어요. 인도 이런 데는 뭐 인도, 러시아, 뭐 브라질 이런 브릭스에 포함된 그런 나라들은 사실은 뭐 계속 버틸 거예요. 버티기는 하지만 본인들이 이길 수 없다는 건 아는데 계속 꼬장을 부리면 조금이라도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가져갈 수가 있어요. 대한민국 같은 데는 뭐 한국은 그렇게 꼬장 부릴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협상 카드가 없단 말입니다. 일본도 협상 카드가 없기 때문에 미리 빠르게 나서고 그 일본은 어떻게 했습니까? 대만 TSMC하고 일본의 손정이 가서 했던 거. 손정이는 그랬잖아요. 스타게이트를 통해 가지고 어떤 돈줄을 확보하겠다. 그리고 일본이 또 다 가가지고 이시다 총리하고 손정이 가서 뭐랬습니까? 일본이 직접적 투자를 하겠다. 한마디로 삥 뜯지 말고 알겠습니다. 우리한테 삥 뜯겠다는 거 알겠는데 그러면 삥 뜯는 대신 우리한테도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거를 주십시오. 라고 한 겁니다. 뭐냐면 자기들이 뭔가 참여할 테니까 그에 관한 거는 내가 이익을 챙겨가더라도 좀 관여하지 마라. 그래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손정희가 자금책을 맡았던 이유입니다. 사실 손정희보다 돈 많은 사람도 있지만 왜 자금책을 맡았을까요? 그게 사실은 여기서 길게는 못 다루고 짧게 다루면 그런 겁니다. 자, 이거를 대한민국에서 했습니다. 누가 했죠? 기업이 했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내일 좀 영상이 올라갑니다. 현대자동차는 바로 요 손정희가 하는 방식을 미리 알고 그런 식으로 한 겁니다. 일본이 하는 것처럼. 그냥 대한민국의 두드려 맞을 거 아니까 좋아. 같이 두드려 맞지 않겠다. 우리는 옮기겠다. 기업 입장에서 옮겨도 되거든요. 현대자동차 옮기고 현대제철 같이 옮겨버리는 거죠. 강판하고 같이 생산하겠다. 그리고 나머지 부품은 기업 팩토리에서 만들어 가서 하면 되니까. 궁극적으로 이제 한국에 2030년대가 현대자동차를 여기 공장을 폐쇄할 때쯤 되면 여기는 소소하게 제품 생산하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라인, 다른 거 아직까지 뭐 쓸 수 있는 그거 제외하고는 단기적으로 폐쇄를 해야 돼요. 그게 맞죠. 현대자동차 입장에서는 굳이 한국에 공장을 둘 이유가 없습니다. 자꾸 국가 경제 얘기하는데 저는 국가라는 의미를 이미 다르게 보고 있거든요. 대한민국이 뭘 살려야 된다. 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가지 않고 그게 오늘 이야기 핵심입니다. 오늘 이야기 핵심이 뭐냐면 이겁니다. 앞으로 세계는 민족주의, 국가주의로 가는 게 아니라고요. 세계 경제는. 그래서 앞으로는 세계 경제 시스템이 전혀 바뀐다고 하는 이유, 그리고 민주주의라고 하는 국가 단위의 시스템이 바뀐다고 하는 이유가 지금까지의 그 내용과 다른 겁니다. 그거는 쭉 제가 시리즈로 다루겠지만 바꿔드릴게요. 민주주의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지요. 앞으로는 경제체제는 국민 개인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냥 조금 과격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능력 없고 어떤 사회적으로 어떤 존재 가치가 떨어지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권력, 주권이라는 걸 많이 주지 않습니다. 1인당 한 표를 주는 민주주의는 엄청나게 많은 문제가 있거든요. 뭐 그거는 오늘 다루면 안 다루겠지만 계속 다룰 겁니다. 제가. 그래서 국가의 국민에게 나눠져 있던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 가 있던 국가 권력들을 이동시킬 겁니다. 권력의 힘을. 누구에게? 보통 기업가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기업가는 아니고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한마디로 ability, 능력을 가지고 있고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가져가고 그 위에는 작게 가져가는 것이 사실은 공평한 겁니다. 불필요한 상관이 다 해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냥 자기가 있는 돈을 내가 재단이고 뭐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복지를 누리는 것이고 장애인도 복지를 누리는 것이고 성소수자도 복지를 누리는 거고 나이 많은 사람들도 혜택을 받는 겁니다. 그것이 더욱 공고히 될 겁니다. 앞으로 국가는 그 옛날에 공상과학 영화 많이 나오던 것처럼 권력은 돈으로 살 수 있고 돈으로 권력을 유지하고 돈으로 권력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요즘에는 그 용어가 이제 나왔으니까 쓸 수 있는 거지. 빅테크 기업들. 한마디로 돈을 움직일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의 주체가 되고 그들에게 더 많은 권력이 공고하게 몰리는, 이름 어떻게 붙일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가 붙이겠지요. 민주주의에서 그런 정치제도로 넘어가고 경제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노동법이나 기타 등등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하더라도 보호받는 게 많을 건데, 이제는 그 보호막을 하나씩 그 실드를 걷어갈 겁니다. 왜? 정말로 무노동 무임금이 아니고 무능력 무임금. 능력에 따른 사회. 불공평한 사회라고요? 아니요. 더 공평한 사회죠. 능력이 있는 사람은 능력이 있는 만큼 가져가고, 능력이 있는 사람은 능력이 없는 사람만큼 못 가져가는 겁니다. 사기도 능력입니다. 저는 도덕윤리를 잘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도덕윤리는 인간이 만들어낸 최소한의 룰이지 그것이 하늘의 법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늘의 법도 금화교육 시대에는 이걸 비인간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이 더 비인간적입니다. 지금이 더 비인간적이기 때문에 극우가 있고 극좌가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에도. 극우에서 하는 거 보세요. 정강훈이 같은 애 하는 거 보세요. 국민 저항,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거 들고 와가지고 하고, 헌법재판소 없애야 된다고. 저런 놈 아예 살려두고 있는데, 그게 인간적인 겁니까? 죽어도 몇 번은 죽여야지. 극자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이석기 이런 애들. 우리나라 간첩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많이 알고 있어요. 간첩 세세 군데군데 포함되어 있어요. 그들부터 세세하게 뽑아 나간 것도 많고. 근데 그거 아십니까? 북한이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해킹. 북한은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간첩이 빼가는 정보보다 북한 사이버 해킹 부대에서 빼가는 정보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정말 제 집 지나들시 대한민국 어지간히 드나듭니다. 진짜. 세계 최고 해킹 기술을 갖고 있다고 전 세계에서 공인받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하나 털었잖아요. 비트코인. 그동안도 많이 털었거든요. 많이 털었는데 이번에 크게 한번 털렸죠. 몇 조가 털렸잖아요. 그냥 거래소 하나 날려버렸잖아요. 그 사건 났거든요. 그거 털어가지고 한 범죄 못 잡잖아. 그래서 그게 사실은 북한이 아니고 무슨 영국에서 털어가 유럽으로 도망다니고 있으면 뭐 추적을 해서 잡을 수가 있지.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북한 안에 있으니까 들어가지도 못해. 북한은 세계에서 제일 폐쇄된 국가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조차 없어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 받고 현금 안 하고 다 씁니다. 리니지 게임 하는 애들, 리니지 머니 다, 3천만 원씩 사고 왜 삽니까? 그 안에서 통은 되니까 사는 거예요. 왜 하루 종일 그것만 하고 있으니까. 자, 이런 경제와 정치 제도가 오는 겁니다. 그 관점에서 보면, 지금 트럼프가 왜 저런지가 훤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 기사들을 보잖아요. 보면서, 이런 관점에 일부 접근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뭔가 일어나는데, 뭔가 앞뒤가 안 맞는데, 이렇게 경제적으로 하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분명히 망하는데, 박종원 기자 같은 경우는 지식 한 방에 끝났더라고. 분명히 맞아. 망하는 거 맞아. 근데 그 사람은, 이렇게 하면 트럼프가 경제 정책이 실패할 건데, 미국 경제가 망할 건데, 장기적으로 볼 때 실패할 건데, 그러면 실패되는 정책이다 라고 하는데, 맞아요. 그 말이 맞아요. 정확하게 맞습니다. 목적이 바로 거기 있다고요. 그 사람 잘 봤어요. 정말 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가 대한민국 살리기 프로젝트 하는 거 보면 아주 애국심도 있고, 평범한 사람이죠. 애국심도 있고, 사람들이 좀 잘 살면 좋겠고,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고, 마음이 착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입 바른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봤습니다. 이렇게 하면 망한다. 왜? EU 입장에서도 트럼프 관세를 만나면 때려봐도 지금 이러나 저러나 저건 어차피 손해라면 그냥 관세 정책이
맞싸움 붙겠다는 거고, 중국이나 베트남은 뭐 별로 뭐 없네? 그 있는 거고, 남미는 그냥 뭐 보고 있는 거예요. 브라질은 사실 특별히 뭐 없으니까 보고 있는 거예요. 브라질은 미국보다는 중국이나 러시아 쪽하고 더 경제 교육이 더 많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끝까지 간 보는 거거든요. 지금 또 러시아가 협상을 하려 했는데 지금 사실은 우크라이나가 또 코트를 건드린 거예요. 벨로고프 또 침공했죠. 러시아 사실 나올라 했는데 왜 푸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제일 싫어하는 놈은 젤렌스키입니다. 젤렌스키는 전쟁 끝나고 싶어하는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무슨 시위를 해서 잡아 죽여야 될 놈이에요. 절대 저놈은 전쟁을 끝내고 싶어하는 의도 생각이 단 1도 없는 놈입니다. 그래서 푸틴은 할라 했는데 저때 저래 저따오로 해 가면 이래 가는 거예요. 그럼 중간에서 젤렌스키는 트럼프를 두 번이나 엿먹였어요. 지금 트럼프가 별말 안 하고 있어서 그렇지. 첫 번째는 백악관에서 엿먹이고 두 번째는 이번에 벨로고프 또 침공해가지고 또 시간 끄는 거거든요. 땡강 부리는 거, 애들 막 땡강 부리는 거 똑같은 겁니다. 자,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경제 흐름을 보자고요. 트럼프가 왜 하느냐, 누구에게 이득이 되느냐, 미국 국민에게. 아니요, 미국 국민도 사실은 미국 국민도 대다수는 물가가 올라가고 하니까 힘들어요. 대신에 미국이 관세를 걷어들이고 국내 기업 정책을 펴면서 물론 그들이 월급이나 올라가거나 어떤 다른 방법으로 물가를 잡긴 잡을 거예요. 우려하던 것만큼 많이 올라가진 않지만 어쨌든 힘이 들어요. 그럼 세계 시민들은 다른 나라 국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무역이 잘 안 되고 자기들이 다 쓰는 물가가 다 올라가요. 지금은 무역으로 전세가 먹고 사니까 전부 다 올라가 버리니까 전부 여러분들 개인이 힘들단 말입니다. 그게 올해 보통 이런 정책은 빠르면 3개월부터 나오거든요. 자, 올 여름 4월 했으니까 7, 8월 달부터 여러분들이 월급 통장, 물가, 가계부 쓰시면 표가 날 겁니다. 왜 이렇지? 돈이 왜 이렇게 자꾸 남지 않지가 느껴집니다. 그게 정말 경제가 어렵다는 겁니다. 대신에 나가는 고정지출은 정해져 있고, 그래서 뭔가를 새로 해보려고 하는데 뭔가 할 만한 마땅한 것도 보이지 않고, 미국 국민도 장기적으로 볼 때는 망하고, 세계 시민들도 장기적으로 볼 때는 힘든 거. 왜 이렇게 할까요?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다 망해야 되거든요. 다 망해야 새롭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수순이 트럼프는 본인 임기 때 완전히 한번 커팅하고 자기 뒤에 공화당까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정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가 개인의 생각이 왜 이렇게 되느냐. 사실 트럼프 일기 때하고는 약간 다른 생각이거든요. 근데 트럼프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본인도 사실은 100%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트럼프 자신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지 않지만은 이런 겁니다. 트럼프는 얼떨결에 일론 머스크나 이런 몇몇 사람들이 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일을. 이건 단순히 뭐 경제학자 그런 인문학자 그런만 봐야 될 게 아니고 세계의 경제, 이 전 세계가 새로운 질서로 들어가는 와중에 전쟁도 일어나야 되고, 경제 시스템도 망해야 되고, 정치 시스템도 망해야 되고, 망해서 극도로 빈곤한 사람들이 늘어나야 되고, 그들이 그냥 조금 이야기는 하지 않겠어. 그래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고, 기술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들 재산이 모여가면서 돈이 한쪽으로 모여가면 이게 힘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 저항을 하려고 하면 중산층이라고 말하는 소위 말해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아직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할 사람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들은 저항을 할 수 있고 그들은 의견을 낼 수가 있지만 가장 빠르게 권력을 빼앗아오는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그런 말 할 여력조차 없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극우의 대부분이 사실은 빈곤한 사람, 조금 말하면 교육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 아니면 나이 들어서 어떻게 재산이 없는 사람들이 극우가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좌파는 사실은 진보 쪽은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 없는 문해충들이 그쪽에 많은 이유가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급급하게 만들어 놓으면 그 급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데 저항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그냥 편하기 때문에 지금 휴대폰 다 쓰고 있고 그런 기술 다 쓰고 있고 챗GPT 다 쓰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들의 힘을 더욱더 공고하게 해주고 여러분들은 편리하니까 재미로 그냥 지브리 푸샤 만들어가 많이 하셨을 겁니다. 지브리 푸샤 만들어 무슨 푸샤 만들어 요즘 유행이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인스타 보지도 않아요. 하도 그런 게 많이 올라와가지고. 요즘 인스타 잘 안 보면 인스타 보면 안 되는 게 그거 올라오고 계속 벚꽃 올라오고요. 난 매일 보는 건데 이걸 계속 올려요. 그래서 뭐 이것 때문에 잘 안 봐요. 저는 뭐 필요한 정보를 보려고 하는 건데 이제는 그런 게 아니니까. 챗 GPT가 해서 여러분들의 이런 걸 그냥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계속 돈을 벌어가고 있죠. 여러분들은 무심히 지브리 푸샵 올려가지고, 아이, 그냥 재미삼아. 내 거 한번 올렸다. 와, 재밌네. 서로 하지만,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권력은 그들에게 점점 하나씩 이동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프랜차이즈 음식점들을 활용해주고 하면서 그렇게 이동되는 겁니다. 프랜차이즈 음식이 왜 나쁘냐고요? 단순히 어떤 독점의 문제가 아닙니다. 원재료 수급의 문제입니다. 원재료 가공 수급 전 세계적으로. 그거는 뭐 여기가 그거 이제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세계 경제의 질서를 바꿔놔야 됩니다. 한마디로 더 적절하게 표현하면 이거 저들 팩트 그대로 표현하면 제 영상을 보는 사람이나 제 방송에 오신 분들 중에 본인들이 중산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목표는 그 중산층의 80%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극빈층은 아니더라도 빈곤층으로 만드는 것이 이번 10년의 트럼프를 포함한 전 세계에서 경제를 주도하는 사람들의 목적이 그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10년입니다. 10년. 그래서 대한민국이 몰락한다는 이유도 마찬가지고요. 재산 어설프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여기 재산 어설프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내려오는데 바로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자본이 100억에서 500억 사이에 아니면 50억에서 한 300억 사이 그냥 50억에서 500억 사이 어중간한 형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수는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지게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내려올 겁니다. 1, 20억 있는 사람들은 그냥 더 없어질 거고요. 한마디로 즙 짜내가지고 싹 다 추출해 나간다 보시면 됩니다. 그것이 한 번에 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전쟁도 나야 되고 기상이변 속출하가 산불 같은 것도 나고 지진도 나고 또 코로나 같은 거 한 번 더 들어가 전 세계 한번 셧다운하면 돼주고 그것이 이제 복합 종합 선물 세트로 복합적으로 2035년까지 하나 차고 와야 됩니다. 그래 해야 그 시간이 쭉 지났을 때 그런 형태의 여러분들은 그걸 보게 될 겁니다. 그 세계에 살게 되실 거고. 그래서 그런 시대를 대해서 불행하게도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걸 대부분이 느끼고 있어요. 사람들이. 공부한 학자들이나. 그래서 제가 아는 송길령 작가 같은 저런 사람들도 불행히도 그 책에 보면 그 심정이 보여요. 앞으로는 이렇게 가구나. 그동안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회 시스템에서 사회라는 말로 우리가 포용하고 안고 이래 갔던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이 공동체 생활이 이제는 개인 생활로 가는 것이요. 여러분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생활 방식이 공동체에서 개인으로 이미 돌아가고 있을 겁니다. 주거 환경부터 바뀌지요. 여러분들도 만나면 돈 써야 되고 남들과 교류하는 방식 잘 모르고 감정 교류하는 법도 모르고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모르다 보니까 결국 혼자 있게 되잖아요. 근데 사람은 절대 혼자 버틸 수 없는 동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 있으니까 다른 대체제를 찾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찾아야 될 대체제는 이미 그들이 또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빠져서 이쪽으로 가도 그 사람들은 돈을 더 벌어갈 수 있어요.
공동체가 약해지면 여러분들의 힘이 약해지고 민주주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모임, 시위, 집회, 결사의 자유에서 민주주의의 힘이 나오는 건데 시위, 집회, 결사 자체가 흐트러지고 있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행우님. 네, 건강하게 계시죠? 오늘 날씨 좋은데 좀 좋은 시간 보내십시오. 그래서 이런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뭉쳐서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점점 더 약해지고 있잖아요. 왜? 먹고 사는 거 힘들게 만들면 깨집니다. 그죠? 친구들 모이는 뭐 하는 것도 사실 10년 가는 모임이 정말 어려워요. 왜? 다 바쁘니까. 근데 생각해보세요. 인간이 살면서 왜 그래 바쁠까요?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과도 꾸준히 10년도 못 이어가고, 내가 좀 편안한 한 사람들과 한 달에 한두 번도 제대로 못 만나고, 날 마누라 자식, 아내 남편, 서로서로 챙겨야 되고, 애 챙겨야 되고, 대출금 어떻게 되나, 어떻게 대출 받아야 되나, 집 사기에서 어떻게, 계속 이런 데만 신경 쓰고, 학원비는 어떻게 보내야 되나. 대한민국 장난 아니죠, 그죠? 지금 뭐, 시골에 살면 잘 모를 수도 있고, 부산에 살아도 뭐 학업 신경 안 쓰면 잘 모를 수 있는데, 대치동 장난 아니면서 서울은 그죠? 4세 요원까지 나온다. 7세 고시, 4세 고시 나온다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실제로 내가 봤어요. 서울 저번 달에 12월 달에 대치동 가가지고, 와,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여러분들은 하나하나 모래알로 떨어뜨려 놓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혼자 있는 게 편하지만, 사실은요, 그것이 이 사회라는 데서 여러분들 하나하나씩 떼내가지고 여러분들을 하나의 고독한 개인으로 만들고 여러분들이 사회체제나 이런 경제체제에 저항할 수 없이 그냥 흘러가게끔 만드는 겁니다. 사실은 그냥 내심 자포자기 하면서 그냥 받아들이죠. 그냥 뭐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뭐 그냥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 맞춰 살아야지가 되는 거죠. 맥도날드 난민이 그래서 생기는 겁니다. 근데 그 맥도날드 난민도 적절한 시기가 되면 받아주지 않을 겁니다. 맥도날드도 시스템은 바꿀 거거든요. 정말 갈 데 없을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만들 거고요. 그래서 지금 경제 시스템이 지금 이것을 보지 못하면 그냥 여러분들은 이 경제가 어려우니까 살아날 방법을 하기 위해서 한쪽으로 가는 게 어딥니까? 대한민국에서 제일 먼저 몰빵하는 게 부동산으로 가는 거죠. 두부리죠. 와, 앞으로 더 어려지면 더 내 집 장만이 어려울 거니까 지금이라도 무리를 해서라도 집을 사야겠다. 집에 대한 소유욕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한 팀들 대다수겠죠. 나머지 한 팀은 봐봐 역시 부동산밖에 남는 게 없네. 대한민국 집값이 안 떨어지니까 정책적으로 어떻게 잡고 해서 버티는 건데 자기 눈에는 그래 보이지 않는 거지. 봐봐 역시 이러한 재는 절대 안 떨어져. 역시 부동산을 해야 돼. 무리를 해서라도 해야 돼. 조금 판단이 떨어지면 부산에 자기가 살던 동네에다가 투자를 합니다. 자기 살던 동네 아파트를 삽니다. 그거는 필패입니다. 필망입니다. 부산에도 아파트사가 될 수 있는데 몇 군데 없습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제 앞에 보이는 요 사직동, 온천동 요 라인 아파트 10년 후에는 저기에 다시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 사람들 나오고 나면 다시 들어가지 않습니다. 빌라 아예 안 들어가죠. 어디 가야 됩니까? 부산에도 몇 개, 서울에도 몇 개, 거기면 다 몰립니다. 대구, 광주는 아예 그럼 볼 필요도 없고, 대구, 광주에 투자한다는 자체는, 백지영 노래죠. 총 맞은 것처럼 하는 거죠. 결국은 한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어요. 그게 부가 그렇게 축적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대한민국에 투자할 수 있는 딱 나라가 곳이 두 개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항상. 서울, 부산. 부산은 왜 하냐? 노인과 바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인과 바다는, 제가 사석에서 몇 번 이야기 많이 했을 겁니다. 노인과 바다가 블루오션입니다. 그거는 제가 추진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노인과 바다 돼야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부동산은 단점이 하나 있어요. 의지간히해서 부동산 임대 사업으로서 그걸 현금화하지 않는다면 아파트 하나 사고 파는 거로서는 더 이상 메리트가 없어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살던 아파트가
10억에서 20억 올라가면 뭡니까? 그 20억 팔거나 세금 내고 나면 나는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고. 전에는 10억이 사라지면 내가 들어갈 집도 20억이라고요. 여러분 또 하우스포 또 되는 겁니다. 평생 빚값다 많은 겁니다. 집을 하나 가진 대신에 여러분들이 편하게 한 번도 못 살지요. 어디 놀러도 못 가고 마음대로 소비도 못 하고. 자, 그렇게 대한민국은 부동산에 몰빵을 하는 나라다 보니까 이런 불필요한 문제, 이런 피해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 잘 알지 못하면요. 그냥 스르르르 가면서, 자, 그랬잖아요. 병원년 탁 쓰러질 놈, 정민년 쓰러질 놈, 무신년 탁, 이렇게 한 해 와서 딱 쓰러뜨린 겁니다. 한 번에 다 쓰러뜨리면 문제 생기니까. 그래서 요때는 전쟁도 터지고, 요때는 갑자기 지진도 한번 생기고, 요때는 갑자기 산불도 한번 심하게 나고, 요때는 또 여기서 전쟁이 터지고, 계속 충격받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 때문에 망할 업종이나 그 있는 사람은 탁 날아가고, 탁 날아가고. 지금 보세요. 현대제철 당진하고 이제 문 닫겠다는 거거든요. 이제 문 닫겠다는 거예요. 현대자동차도 문 닫겠다는 거. 현대제철은 한국에 생산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그럼 그 있잖아 나와야죠. 지금 희망퇴직 받고 있잖아요. 전부 다 나가라. 돈 줄게 나가라. 공장 안 돌리겠다는 답이 있습니까? 노조에서 이제는 협상합시다. 아니, 협상 안 해? 끝났고. 회사를 운영할 생각이 없는데 난 누구하고 협상할 이유가 없어가 되잖아요. 대부분 다 그래요. 삼성은 바보같이 한국에다 반대서 공장을 지나가지고 이제 골치 아픈데.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 10년을 두고 하나씩 일어날 거기 때문에, 그죠? 한꺼번에 막 껍질 다 벗기면 아프잖아요. 근데 하나씩, 오라다가 다 벗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중간한 형태의 재산을 가지는 사람들이 제일 힘들다고 하는 겁니다. 1, 20억, 아니 100억 단위요. 100억이라고 하는 것이 요즘엔요, 사업하기 많은 돈이 아닙니다. 100억이 돈 많은 것 같죠? 사업 좀 하려고 하면 100억 금방 날아갑니다. 10억은 장난입니다. 10억 갖고 아파트 따는 못 사는. 부산에도 좋은 아파트 살려면 10억 갖고 엄두도 못 냅니다. 서울에도 15억 아파트가 살려면 15억 정도 되면 좀 하지. 본류 강남에 못 들어가잖아요. 15억 갖고 어림도 없습니다. 부산에 15억도 잘 나가는데 어림도 없습니다. 아파트를 만약에 내가 실거주가 아닌 투자의 대상, 수익의 대상으로 삼다면 1, 20억 갖고는 엄두도 없습니다. 근데 그 1, 20억 만드는 게 쉽습니까? 안 쉽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는 사람도 못 버티는데 일반인은 못 버팁니다. 왜 제가 가면 기분 안 좋은 양이 계속 하느냐. 이래다 현실이기 때문에. 시간 지나면 아니까요. 근데 그 관점으로 보면 트럼프가 왜 저렇게 하는지, 왜 전 세계를 이렇게 어떤 구렁텅이로 몰아넣는지가 정확하게 보이는 겁니다. 거기에 전쟁, 기타 등등은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다룰 주제가 계속 많아가지고 밀렸는데, 대한항공 그것도 제가 로고도 한번 달아야 되는데, 그것도 좀 하다 보니까 탄핵 때문에 미뤄졌는데, 저거하고 난카이 대지진도 마찬가지거든요. 전 이미 발생할 건데, 언제 발생하느냐. 그게 30년 안에 발생할 확률이 80%, 40년 안에 발생할 확률이 90%라면 여러분들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30년 후에 터질 거야? 아니면 40년 후에 터질 거야? 근데 30년 후에 터져도 여러분들은 해당 사항이 있는 나이대들입니다. 그리고 이 맹점이 하나 있어요. 오늘부터 30년 사이에 언제든지 터져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이게 30년 안에 발생할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발생한 날짜가 요 30년 기간 안에 언제라도라는 뜻입니다. 언제라도, 내년에 나도 이상 없고, 10년 후에 나도 없고, 내일이라도 나도 이상 없다는 뜻입니다. 이게 수학인데 이거 잘못 생각하면, 30년 후에 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 착각이죠.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위험하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일본은 지금 자기들이 계속 기상연구 했잖아요. 그러니까, 걔들이 이런 준비 대책을 세우는 건 이유가 있는 겁니다, 지금. 언제 날지 모르니까. 이렇게 시뮬레이션 하고 이렇게 하잖아. 거기다가, 이게 나면 화산 폭발까지 같이 일어나니까.
일본 열다고 쪼개지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안 생깁니다. 그런 건 안 생기는데, 일부 뭐 균열이 이런 건 생기겠지만, 막 영화에 나오면 좀 그렇게는 되지 않아요. 그래 되면 안 되니까. 그래 되지 않고, 그래 그 정도면 대한민국도 다, 어지간한 다 무너집니다. 일본 열도만 침몰하는 게 아니에요. 일본이 열 침몰하면 그 판이 기울기 때문에 다 기울어요. 일본 동쪽으로는 태평양이니까 별 상관없지만 서쪽으로는 대한민국이 있잖아요. 특히 한국의 부산 안 그래도 단층권 포항 경주 부산 이런 단층권에 걸려 있는데 그럼 일본은 같이 공동 운명체 판에 걸려 있거든요. 그 제일 또 위험한 게 원자력 발전소 제일 많은 동네잖아요, 이 라인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왜 이렇게 하는지가 왜 이런 정책을 펴는지에 본류를 봐야 돼요. 트럼프는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느냐. 미국 다른 나라 다 죽고 미국만 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혜택은 본인을 포함한 소수의 사람들에게. 그래서 사실은요.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것도 트럼프가 만들어 둔 이유, 도지도 하고 있는 이유가 다 그거고 비트코인을 미국의 전략 자산으로 만들어 가지고 기축 통화 대형으로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금을 계속 확보하고 있거든요. 중국하고 비트코인을 하는데 금을 왜 확보하지? 그거는 조금 복잡한데 그런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설명하려면 자료를 좀 띄우고 하든지 설명을 해야 돼서 내가 알고 있는 걸 설명해 드리려니까 좀 뭔가 복잡해서 그리고 그게 뭐 제 채널하고 특성이 맞나 생각도 드는데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의 미래가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것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잘 지켜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먹거리가 향후 10년, 근데 대한민국은 5년이 더 빨리 가는 거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맞나 틀리나 시간 지나고 말이죠. 어차피 영상 남아있을 거고, 제가 한 건 여러분들 기억에 있을 거고, 그리고 저는 늘 이야기하지만, 그냥 보통 사람들이 하는 경제 예측도 맞아요. 하지만 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스포일러 내보내는 겁니다. 영화 보고 다 봤거든요. 대본을 보고 왔거든요. 영화 시나리오를 보고 왔거든요. 여러분들은 사전 지금 제작대에서 방영되고 있는 그 드라마를 보고 있는 거고, 저는 감독과 같이 그걸 다 보고, 시나리오를 다 봤고, 사전 제작본을 다 봤기 때문에, 사전 제작본을 다 본 게 아니고, 드라마 제작되고 있는데, 시나리오를 다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런 말하면 안 믿을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더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 더 많을 거거든요. 하지만 그 중에서라도 조금이나 생각이 있고 하신 분들은 어떻게든 다가오실 거기 때문에 말을 해놓는 겁니다. 그게 예언자 역할의 선지자, 먼저 알았던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예언이나 선지랑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런 부분 잘 생각하시고, 트럼프가 생각하는 것은 금화교육 시대의 새로운 경제 시스템, 그것은 대부분이 모두가 몰락을 한번 해야 되고, 한번 망한 다음에 새로 시작된다. 누가 살아남느냐? 요 다음 이어지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심하고 신경 잘 쓰셔야 됩니다. 예.